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하면서 대북 압박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었는데 이번에는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틀 동안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 뒤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G7 and all nations must remain united in calling on North Korea to return to negotiations and stay committed to applying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ver its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폼페이오 장관은 G7 장관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UN 등 국제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I urged every one of the countries to work together to protect the UN and other organizations from its malign influence and authoritarianism.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로 예정한 긴급 화상회의에 하루 앞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앞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이란과 북한 등 코로나 바이러스 취약국들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관측되기도 합니다. 앞서 미첼 바첼레트 UN 인권 최고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도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폼페이오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과 이란의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대북 제재는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의 미국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취약한 북한 등 60여 개 국가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2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한 북한은 식량 등 기존의 국제 지원 길도 막힌 상황이라면서 이들 나라를 돕지 않으면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취약국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유엔 본부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표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의료 보건 시스템이 취약하고 빈곤한 60여 국가에 대해 행동에 나설 때라면서 20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Today, we are launching a $2 billion global humanitarian response plan to fund the fight against COVID-19 in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구테우스 총장은 특히 전 세계 1억 명에 대한 기존의 인도적 지원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경제, 사회적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북한도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화상회의에 앞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 900만 명이 깨끗한 식수와 위생 프로그램은 물론 전기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 보건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국제기구 등의 식량 지원 등 광범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중단돼 향후 더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기구 직원 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국제기구 직원 수가 정원의 25%에도 못 미쳐 북한 사무소와 본부 간 소통 제약으로 정확한 상황 파악도 어렵다는 겁니다. 마크 로코크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국장은 이번 지원 계획 프로그램을 올 한 해 내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 for $2 billion, which we need to implement those crucial programs in the next 9 months, especially on socioeconomic issues and helping with recovery and so on. And those are under development.
유엔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에는 개인 보호용품들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한 우선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크게 위축된 가운데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에 중국에서 밀가루 등 식자재와 담배 등 소비재 품목을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 2월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밀가루로 총 37,803톤, 1,202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사과가 356만 달러치 수입돼 8위에 올랐고 이어 명태, 감귤, 소시지 등 식자재가 각각 2,300만 달러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상위 20위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또 1,200만 달러 이상의 담배가 수입돼 상위 20개 수입 품목 가운데 식자재와 담배 등 소비재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는 개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5일부터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발송을 시작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부재로 불행하게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에는 무급휴직의 원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결정됐다며 무급휴직 동안 비급여, 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며 자원 근무를 비롯해 직무 관련 업무 수행이 모두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은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체 9천여 명 가운데 4,5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화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을 위한 소통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화상회의와 직접 면담 또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를 계속한다는 데 언제나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강력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지탱해줄 공정하고 공평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상 결과에 달린 문제라면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비용을 공정히 분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공평한 분담금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무급휴직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